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비스티의 작업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앞판 가슴 부분이랑 뒷판 가슴 부분 이렇게 늘림을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길이로 작업을 했어요. 이게 몇 센치냐면 팔이 막 다 떨어뜨리고 난리 났네요. 자, 저는 29cm 정도예요. 근데 이게 세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실을 제가 세탁을 해본 적은 없어서 얼마나 변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키가 이제 167 좀 넘어서 거의 8 정도 되는데 제 맞는 사이즈로는 이 정도 작업을 해봤고요. 이제 자신의 즐겨 입는 의상들을 한번 대보시고 길이를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좀 길게 한 편이에요. 사실 보편적인 진동 길이라면 한 요 정도? 25 정도, 26 정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다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겨드랑이를 좀 팠어요. 근데 조금 통통하시거나 혹은 이제 헐렁한 티를 입으실 생각이라면 이 길이가 많이 긴 편을 추천해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고요. 또 다른 쪽은 이렇게 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되었다면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꼬이지 않아야 돼요. 좀 길어서 한 화면에 잘 안 잡히죠. 이렇게 꼬임이 없다면 정말 잘 작업을 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꼬임이 없는 걸 확인해서 바늘 접어서 다시 보면 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늘린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번이 반복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늘림 사슬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는 구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단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센치로 해서 각각의 게이지에 맞춰서 요 옆에 진동 길이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앞판하고 뒷판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이 겨드랑이 아몰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얼마나 사이즈를 주느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는 5 사이즈를 입어서 요거를 5인데 조금 헐렁하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를 따라서 66인 분들이 똑같이 작업을 했다면 조금 여유롭게 옷을 입고 싶으시다면 요 부분에서 무늬를 좀 더 증감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옷이 작게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 좀 넉넉하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무늬가 이렇게 라인이 서 있잖아요. 여기도 서 있죠. 그래서 가장자리 엣징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데 요 사슬뜨기 구간을 요 사이에 하나만 넣어준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늬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할 생각인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이제 옷이 이렇게 여기 어깨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조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줄 무늬가 생겨 있고 여기는 늘림 구간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줄 무늬가 생겨 있고 여기는 늘림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앞이면 여기가 뒤. 너무 쏠렸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코스는 여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의 사슬무늬 코스만큼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총 5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짧은뜨기 되고 이렇게 사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슬 2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5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엣징의 무늬가 하나씩 서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여긴 보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서 있는 부분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5코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이즈를 더 키워서 하실 분들은 이거를 여기를 이제 이렇게 아이고 거꾸로 그리니까 좀 웃기네요.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 엣징 그 한길긴뜨기 세트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전체에다가 요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져야만 무늬가 늘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를 늘리실 분들은 이 무늬를 하나를 옆구리에 더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풍성한 옷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풍성하게 옆구리 부분에다가 무늬 늘림 구간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늘림 구간 없이 이 앞에 늘림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아이고 연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실이 또 꼬였네요. 이렇게 실을 좀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한 단을 좀 떠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내가 계획한 길이보다 한 단만큼 더 커진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더 좋답니다. 이렇게 사슬 3개를 해서 기둥코를 올리고 돌려서 한 번 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2개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기둥 라인 세워주고 사슬 3개 하시고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2개만 있죠. 2세트만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짧은뜨기 하고 다시 사슬 셋 그리고 가운데다가 또 짧은뜨기 하고 사슬 셋 그리고 다시 밑에 한길긴뜨기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아이고, 기둥을 세워주고요. 이렇게 한 단을 다 뜨셔야 돼요. 제가 이걸 미리 떠놓을 걸 안 떠났네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트를 또 해주고 기둥을 올려주고 다시 아이고 너무 작아졌어요. 사슬 세트를 해주고 이게 실이 정말 가벼워서 옷 느낌이 어떨지 지금 되게 궁금해요. 이제 이 무늬부뜨기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무늬는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늘림 구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늘림 구간은 아래쪽을 보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적어 놓고 진행을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기둥을 또 세우고 사슬 구간을 해줍니다. 날씨 정말 너무 덥지 않나요? 어제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운 거예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눈이 막 아프고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기엔 또 제가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위에 지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늬뜨기를 쭉쭉쭉쭉 해주시고요. 이게 무늬가 근데 정말 쉽지 않나요? 목이 또 잠기네요. 말 조금 했다고. 이렇게 이제 곧 늘림 구간입니다. 늘림 구간도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풍성한 걸 좋아하시면 옆구리에 늘림 구간을 한 번을 배치를 해주셔서 옆구리에서도 늘리시면 완벽한 360도 플레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늘림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원하지 않아요. 자, 이제 눌린 구간이잖아요. 눌린 구간은 한길 긴뜨기랑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서 해주고 다시 사슬 구간으로 가서 이렇게 또 떠주고 요 늘림 구간에서는 사슬이 5개가 되면 이렇게 한길 긴뜨기 V자가 되도록 사슬 셋,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셋을 다시 가서 보시면 요 옆에도 지금 다 사슬이 3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3개로 해서 늘림이 끝난 거예요. 사슬 늘림은. 그러면 한길 긴뜨기 세트 늘림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늘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반복을 해서 해보시면 그래도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보셨더라고요. 이 첫 단, 두 번째 단이 좀 이렇게 배치하기가, 세팅해주기가 많이 힘드시다고. 근데 제가 굉장히 설명을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다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무늬뜨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걸 미리 해놓는다는 게 영상을 찍으면서 봤네요. 제가 더워서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영상을 찍으면 제 조명이 그렇게 막 전문적인 조명이 아니고 일반 LED 그냥 그런 걸 써서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전문적인 조명 쓰시는 분들은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촬영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지하게 에어컨을 틀고 촬영을 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글쎄요. 아직 그 정도 참을 만한 더위랄까? 정말 못 참겠을 땐 에어컨 틀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너무 더우니까 막 미니어처를 되게 만들고 싶거든요. 요즘에 손이 근질근질해요.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근질근질함이 오거든요.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이런 미니어처 하우스 같은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니어처도 만들고 싶고. 근데 다 너무 더우니까 계속 아이스크림 미니어처라던가 뭐 빙수 미니어처 만들기라던가 아니면 해변가 이렇게 미니어처 만들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걸 좀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힐링 낙이죠, 취미생활. 뜨개도 좋긴 좋은데 너무 더우니까 시원해 보이는 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을 이제 거의 끝까지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딱히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옆구리에 늘리는 코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사이즈를 뜨시려고 하면 그땐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랑 똑같이 뜨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둥골을 올리고 돌리는데요. 올리지 않고 여기서 사슬을 아까 제가 5개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를 떠주시고 이렇게 쭈루루 꼬임이 없는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옷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원형뜨기로
연결이 되는 단이에요. 나중에 옆구리 따로 있는 것보단 이렇게 뜨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여기에는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끝부분이 뜨거든요. 요 부분을 조심해서 이렇게 미리 마무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가 안 떠요. 근데 저는 게을러서라기보다 정리하면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한길긴뜨기를 정상적으로 무늬를 연결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9cm에서 한 단위 더 늘어난 진동 깊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연결해서 이제 아까 뜬 게 뒷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연결하는 부분은 앞판이 되겠죠. 그래서 쭉쭉 또 떠주세요. 그리고 2번 이렇게 원형뜨기로 세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운데 늘림 구간 있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신경 쓸 만한 곳이 없어요. 딱히.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쭉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정말 간편하게 초보분들이 첫 코바늘 작품으로 도전해 보시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쉬운 아이템도 있긴 하지만 얘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어깨 부분이나 끈 연결하는 부분이나.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배워서 해보신다면 초보분들 해보시기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옷의 이렇게 완성도나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요. 이 디자인이 좀 심플해서 초보분들이 뜨기 또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새로 무늬들을 뜨는 걸로 옷을 뜨고 있어서 기존에 4벌이나 이 무늬로 떴던 걸 다 풀었어요. 지금 얘를 뜨잖아요. 그래서 얘로 이거는 입고 기존 거는 실을 재활용해서 다른 걸로 무늬를 뜨려고요. 너무 많이 맨날 풀어요. 맘에 완전히 차지 않으면 맨날 푸른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푸르기까지 많이 하면 정말 저렴한 취미죠. 심지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그만큼 좀 덜 사기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저렴하지 않게 취미생활을 하는 법을 알고 있죠. 세일실이 나오면 지른다. 뭔가 한정실이 나와도 지른다.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도 지른다. 그래서 점점 옷장 속에 숨겨둔 실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니 옷장 속에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제가 발 디딜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취미생활 많으면 집이 깔끔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지 않게 살고 있죠. 뭔가 이렇게 막 너저분한 애들이 엄청 많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도 이제 앞부분만 보셔도 이제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은편 부분도 똑같이 연결을 할 거예요. 쭉쭉쭉 뜬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번 구간이 오히려 지난주 첫 구간보다는 설명할 게 적어서 더 편하죠. 이번 주는. 좀 더위에 지쳤지만 그래서 부담을 안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카가 이제 여름 방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냐고 목요일 날 방학을 한대요. 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하고 수업하고 주문 제작하느라고 정말 너무 바빠서 지금 반년 정도를 굉장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쉬고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쉴 수는 또 없죠. 일을 받은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조카랑 그래서 놀아주고는 싶은데 걱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스케줄을 또 짜야 되나. 조카는 자기 집에 와서 자기랑 놀면서 촬영을 하래요. 유튜브 촬영을.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 촬영하는 도구들도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아우 힘들죠. 그리고 옆에서 그 꼬맹이들 둘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아직도 반이 남았네요. 실이 요것도 그렇게 굵지는 않은 편인데 더 얇은 실이 확실히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실이 더 얇거든요. 그거는 제가 되게 오래전에 세일을 할 때 또 샀던 실이었는데 카사리가 까끌까끌해서 잘 착용을 맨살에는 입기가 힘든데 얇은 여름실이잖아요.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뜨게 된 건데 이 실도 제 살에는 약간 저는 좀 예민해서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까끌거리지도 않거든요. 얘도 피엔 린넨도. 그래서 근데 색이 좀 린넨 느낌들이 강하다 보니까 색이 좀 이렇게 내추럴한 칙칙한 컬러가 많아요. 화사한 컬러, 막 샤방한 컬러가 없고. 그래서 다른 색깔도 사고 싶다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 옷이 나오는 걸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옷을 떴는데도 실을 또 사고 싶어 한다는 게 참 저도 그쵸? 문제가 있죠. 다 입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안 입고 조금 마음에 안 차면 그냥 옷장 속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이렇게 풀러서 새로 다른 걸로 작업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또 작업을 해주세요. 요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얘가 뒷판이라고 칠게요. 그냥 뒷판도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서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을 할 때는 늘 이렇게 해조로록 내가 꼬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거 꼬아서 연결하면 다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실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는 빼뜨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기둥코 부분 말고 요 첫 한길 긴뜨기에 이렇게 바늘을 꽂고 빼뜨기를 슉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둥코를 3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늬뜨기를 또 진행해 줍니다. 이제 원형뜨기가 됐어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원통이 됐죠. 아이고, 한 단밖에 안 떠서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이 됐답니다. 엄청 품이 크지 않나요? 한 이 정도면 66인 분들도 가슴이 정말 많이 이렇게 풍만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슴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아마 여기 뚫린 데일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작업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는 크게 안 타는 프리 제품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옆구리에서 무늬 세트를 하나 더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냥 66인 분들은 그냥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입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완성을 해서 입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실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어떤지. 네, 멀었죠? 그리고 그 파인 무늬는 실이 있는 실을 다 썼더니 원피스가 됐어요. 그래서 입고 착샷도 찍고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어요. 근데 또 그 원피스를 입어보니까 원피스가 좋은 거죠. 이 여름엔 역시 원피스가 짱인 것 같아요. 허리 이렇게 깝깝하지 않고 위아래 뻥 뚫려 있어서 시원하고 안에 물론 속바지나 속치마나 뭐 이런 걸 입어서 옷을 좀 정숙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가 지금은 너무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실도 많으니까 좀 길게 떠볼까 생각 중이에요. 탑을 뜨기 시작했던 게 막상 탑은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거의 다 미니 원피스? 미니라기엔 조금 긴 안에 그리고 속치마를 좀 길게 입는 편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외국에 이제 러시아 분들이 레이스 뜨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대작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코바늘로 웨딩 드레스를 뜨거나 이제 외국은 파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파티 웨어들을 떠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의류를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 원피스를 하나 떠 입고 나니까 막 그런 것도 막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꿈이었는데 해볼까? 막 이런 도전 의식? 그냥 도전 의식이죠. 코수가 제가 이번에 그 9번째로 작업한 게 360도 플레어로 작업이 됐어요. 코수가 세보질 않았는데 정말 엄청났어요. 거기 피코뜨기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늬뜨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예쁜 무늬가 보이면 무늬뜨기 튜토리얼을 이제 올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떴던 비스티 같은 경우엔 근데 그 무늬 튜토리얼만 가지고 제가 뜬 비스티를 그대로 뜨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무늬를 다른 분들도 함께 떠보시면 좋으니까 하나씩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일단은 비스티의 영상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비스티에를 끝내고 또 뜨려는 게 가방을 하나 더 뜨고 싶어서 생각했던 디자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주말 촬영 쪽을 지금 뭘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자, 여기 가운데 늘림 구간이죠. 이번에는 이 가운데 한길긴뜨기 V 라인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또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 붙어 있는 조각 피자 같은 녀석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사슬 세트하고 이번엔 사슬 세트가 두 개짜리거든요. 그래서 두 개 만들고 한길 기둥 세워주고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합니다. 옆구리에서까지 이제 늘리게 되면 아마 360도보다 더 과한 플레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 무늬가 그냥 막 쭉쭉 뜨면요. 굉장히 안 예쁘게 모양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뜨시고 모양을 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잡아당겨서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보셔야 정확하게 모양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당기면서 모양은 한 번씩 봐주세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뜨고 있는가, 어떤 모양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원형 뜨기가 되고 나면요 입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어보시고 이제 핏이 어떤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아무리 이제 레이어드 프리 사이즈의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 잘 맞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쓴 실이 또 느낌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입어서 보시면서 길이감도 정하셔서 떠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길이에서 이제 그냥 멈춰주시면 돼요. 얘는 가장자리 뜨기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에서 실이 허락해주는 길이에서 멈추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번엔 조금 길게 해볼게요. 원피스로. 실이 많으니까 실을 잔뜩 한번 써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얘가 엄청 가벼워요, 실이. 그래서 원피스로 작업해도 그러니까 옷이 뻗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플레어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너무 작업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플레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정말 단순하죠. 별게 없죠. 이제 사이즈 때문에 제가 사람 옷 영상을 찍는 게 되게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좀 단순한 편이라서 도전을 해본 건데 이렇게 섹션이 많이 나뉘어서 보는 분들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괜찮으셨나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야 뭐 워낙 짧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보셔서 의상 뜨는 게 괜찮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큰 작품들을 조금 같이 떠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드백을 좀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찍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뜨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죠. 자, 이제 여기 옆구리에 우리가 사슬뜨기 5개를 해준 구간까지 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다 떴죠. 여기서 사슬을 3개를 해주시고 여기 옆에 보시면 사슬 구간이 사슬 3개짜리가 하나, 2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개가 이어지면 돼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떠주시고 여기 가운데 3번째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보이고 한 코, 2코, 3코, 3번째 코죠. 여기다가 바늘을 꽂고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3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촉 해주시면 따단 이렇게 옆구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무늬가 한 세트가 더 생긴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사이즈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이즈를 더 크게 뜨고 싶으신 분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 구간도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뜨기로 쭉 뜨고 여기 옆구리에 사슬뜨기 부분은 역시 사슬 3개 하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고 다시 사슬 3개를 한 다음에 요 시작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단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사슬 3개 떠주시고 여기 한길긴뜨기 세트 해주시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무늬뜨기 또 진행을 하고 계속 같은 반복 작업만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반복 작업을 쭉쭉쭉쭉쭉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요 눌린 구간 부분만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사이에 요 V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요 세트 하나만 보이다가 얘가 사슬뜨기로 이렇게 증감이 되고 양쪽에 사슬 구간이 생겨난 다음에 다시 요 조각피자 같은 놈이 생기고 조각피자가 2개로 됐다가 여기 조각피자 사이가 이렇게 또 사슬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가 늘어나다가 한길긴뜨기 세트가 생겨나면서 코가 또 이렇게 확 늘어나는 늘림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늘림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큰 섹션으로 계속 늘려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뜨는 방법이.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지금 이렇게 옷이 찌그러져 있을 땐 옷 모양이 잘 안 보이니까 옷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사슬뜨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 옷은 가슴둘레가 40 반 접혀 있는 모습이 4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죠. 44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6 사이즈가 입으실 때는 약간 딱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옷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슴둘레 위치가 우리의 가장 가슴이 큰 부분, 그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슴탑이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깊을수록 가슴둘레를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어요. 옷을 만들 때. 그래서 이 옷은 이렇게 작업을 끝낼게요. 만약에 77 사이즈를 할 때는 옆구리에서 무늬를 하나씩 늘려서 2개의 무늬를 늘리면 되는데 만약에 또 이제 정말 글래머러스하고 좀 이제
몸매가 풍만하신 분들 88 사이즈를 입으셔야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 무늬 섹션을 키워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해주시고 싶다면 저랑 비슷한 정도로 하시되 무늬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애들 옷은 한 이 정도로 줄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을 훨씬 가느다란 실을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예쁘기도 하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요 비스티에는 완성된 모습,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입고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는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끝부분, 단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완성샷은 입고 사진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비스티 한번 완성해 보시고요. 다들 예쁘게 한번 이렇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더위 조심하세요.